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국 애니고니까. 컷과 컷 사이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을 그려내는 만화의 세계 속에 어디든 갈 수 있고, 픽셀과 색감으로 빛나는 애니메이션, 그 안에서 숨쉬는 캐릭터로 세상과 소통하며 나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내 미래를 연출하고, 그래픽의 코딩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모두가 행복한 게임 유토피아를 만들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니까 어디든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We can go anywhere.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입시 운영 전반에 걸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교모기획부 부장 김우준입니다. 안내드릴 순서는 간단한 학교 소개와 전년도 입학 전형별 경쟁률, 입시 전형 및 일정, 실기시험, 자주 하시는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교는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문화 콘텐츠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한국 애니메이션고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교를 사립학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7층짜리 굉장히 멋있게 지어진 건물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예술 분야 특수 목적고, 예고처럼 특목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학교 이름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다 보니 애니메이션만 가르치는 학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수한 입학생들이 들어오는 굉장히 점수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저희가 종종 영상 연출과와 컴퓨터 게임 제작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 가거나 다른 분들을 만나면 최근에 신설된 학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된 공립학교이며 공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 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영상 연출과, 컴퓨터 게임 제작과 4개의 과가 함께 운영되는 학교이고, 만화과나 애니과처럼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최고의 역량을 펼치고 있는 학과도 있지만, 영상 연출과 또 컴퓨터 게임 제작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도 앞으로의 발전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저평가된 우량학과도 있어서 해당 분야에 꿈이 있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도전해 볼 만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00년에 개교한 학교로서 2000년부터 개교 처음부터 앞서 말씀드린 4개의 과가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글로벌 인재 산실로서 만화 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영상 연출과, 컴퓨터 게임 제작과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서 문화 콘텐츠 창조인을 육성하는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고는 새로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고 입시 설명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작년 입시와 관련된 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입시를 치른 현재 1학년 학생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과별로 정원이 26명씩 총 104명이 정원이었고 정원 외 입학생이 4명, 그래서 총 108명의 입학생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남녀 비율은 약 7대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학과별로 성비가 굉장히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과별 남녀 구성은 그래프를 참조해 주십시오.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번에 걸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의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6.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애니메이션과가 가장 많은 17대 1, 만화창작과가 12.37대 1을 보였습니다. 영상연출과는 2.4, 컴퓨터게임 제작과는 2.27의 경쟁률을 가지고 학생들이 경쟁하며 특별 전형에 응시했습니다. 특별 전형 이후에 치러지는 일반 전형의 경우는 평균 5.19대 1을 보였고 애니메이션과가 약 7.5대 1, 만화창작과가 5.8대 1, 영상과와 컴퓨터게임 제작과 역시 2대 1, 1.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가지고 학생들이 입시에 임하였습니다. 올해 신입생들의 내신 점수를 보면 4개 학과를 통합해서 평균 내보았습니다. 먼저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의 경우는 최고점 200점 만점에서 200점을 받은 학생부터 최저는 139점까지 성적의 스펙트럼이 다양했고 그러나 평균은 중학교 내신 성적 200점 만점에서 189.75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일반 전형은 최고점은 역시 동일하게 200점이었고 최저점은 146, 평균적으로는 182.41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학교인 것은 맞습니다. 170점 이상이 88명인 학교. 그래서 고교 내신을 통한 수시 전형에서는 다소 불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생활 습관이 잘 잡힌 성실한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매우 안정화되어 있고 우수한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상호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신 극간의 점수를 보시면 190 이상 학생이 61명입니다. 하지만 170점대부터 150점대까지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160, 150, 170 이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영상연출과와 컴퓨터게임 제작과를 지원하면서 관련 분야에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전공별 실기시험을 우수하게 치르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학과별로 입학 정원이 26명이었지만 올해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은 입학 정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만화창작과부터 컴퓨터게임 제작과까지 24명씩 총 96명이 입학 정원이고 또 정원 외에 국가유공자, 특례입학, 북한 이탈 주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정원 외로 추가 선발이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별 전형은 만화창작과와 애니메이션과의 경우는 8명씩, 영상연출과와 컴퓨터게임 제작과의 경우는 18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 전형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반 전형의 경우는 경기도 우선 선발을 포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으로 뽑는 인원의 절반을 경기도 출신 우선 선발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만약에 경기도 출신 우선 선발을 통해서 선발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일반 선발 대상 학생들과 함께 경쟁해서 입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화창작과는 24명 중에 8명을 특별 전형으로 16명을 일반 전형으로 뽑고 그 중에 절반인 8명을 경기도 우선 선발로 뽑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연출가와 컴퓨터 게임 제작가는 총 24명 중에 18명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나머지 6명 중에 3명을 경기도 출신 우선 선발로 뽑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 저희가 학과별로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개의 전공과 중에 1개만 결정하셔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 전형의 경우에 선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기고사 점수가 50% 미만인 경우는 꽈락을 적용해서 합격이 배제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원래 뽑으려고 하는 인원보다 적게 뽑았을 경우는 그 인원은 일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전형은 11월 10일에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고, 일반 전형은 11월 23일에 실기고사가 실시됩니다. 특별 전형을 위한 서류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고, 11월 23일에 실시되는 일반 전형을 위한 서류는 11월 20, 11월 21일 양일간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서류 전형 및 최종 합격자 모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UA 어플라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은 인편 및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데, 우편 제출의 경우에 입학 원서나 첨부 서류 등을 다 동봉하셔서 저희 접수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저희 본교의 원서 접수처에 도착하는 것에 한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로 적성을 위한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은 전형별 배점이 다소 상이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특별 전형의 경우는 내신 성적, 실기고사뿐 아니라 학생이 취업 희망함에 따라서 본인의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계획서,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어 있고,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날 면접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과 성적과 출결, 봉사활동이 합쳐진 내신 성적이 200점 만점 중에 50점, 실기고사가 50점, 추창업 계획서와 자기소개서가 50점, 면접 50점, 이렇게 2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1단계에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뽑아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2단계 실기고사와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는 특별 전형과 다르게 추창업 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부분이 빠지고 내신 성적과 실기고사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보다 일반 전형이 내신 성적의 포함률이 높습니다. 내신 성적 100점, 실기고사 100점, 도합 200점으로 선발하고 있고, 1단계에서 선발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해서 실기고사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전형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점은, 특별 전형에서는 경기도 출신 우선 선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또 정원의 모집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의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전형의 경우는 중학교 내신 성적, 교과 성적 150점, 출결 30점, 봉사 20점을 총 200점으로 산출하고 이것을 최종 100점으로 환산해서 활용합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는 중학교 내신 성적이 일반 전형과 조금 다른데요. 교과 성적 150점을 20점으로 환산, 출결 30점을 20점으로, 봉사활동 20점을 1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50점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저희가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는 전교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과목만을 포함해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이때 사회와 역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역사 2과목을 한 학기에 2세수일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과목을 적용해서 성적을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의 반영 기준과 시기는 봉사활동과 출결 상황, 이것은 3학년에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고, 교과 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로 되어 있고,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란 학교별 중간 내신을 산출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기간 내에 단위 학교가 실시한 모든 평가, 지필, 수행 등을 포함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100% 환산해서 정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및 봉사활동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서 질병 결석 등을 통한 것은 점수에서 산정하지 않으며, 흔히 우리가 무단 결석이라고 혹은 말하는 미인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점수를 산출합니다. 미인정 결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30점 만점을 받게 되고,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가 부여됩니다. 다만 이것은 결석의 경우이고, 결석 이외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 또 미인정 결과를 한 경우는 3회를 기준으로 미인정 결석 하루로 간주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는 3년간 15시간 한 경우에 20점 만점, 7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최하점인 12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는 실기고사 성적, 내신 성적 우수자, 그 중에서도 3학년, 2학년 순으로 교과 내신 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실기고사 성적 고득점자, 내신 성적 우수자, 그 다음에 면접 우수자, 여기까지도 동일 점수인 경우는 추창업 계획서와 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온라인에 UA 어플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원서를 접수받고 있고, 관련된 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 모두 동일하게 입학 원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 사본을 학교장 직인과 원본 대조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하고, 졸업생의 경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적증명서, 현재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재적증명서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 입시 원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중학교는 졸업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미진학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도 제출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서 경기도 우선 선발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한 부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입학 원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물론이고 검정고시에 대한 합격증 사본, 성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원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지 확인한 후에 원본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추창업 계획서와 자기소개서가 전형별 배점에 포함되는 내용인 만큼 각각 3부씩 또 서약서 한 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원 이외에 정원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관련된 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별 실기고사의 경우 만화창작과는 칸만화, 애니메이션과는 이야기 구성과 이미지 보드, 영상 연출과의 경우는 영상 분석과 이야기 구성을 시험 보게 됩니다. 컴퓨터 게임 제작과는 게임 기획과 컴퓨팅 사고력을 시험 보게 되는데 각 전공별 실기고사와 관련해서는 각 전공 부장 선생님들께서
훨씬 자세한 내용으로 따로 영상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입시 요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교에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한 학생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입학 허가 예정자로 입학 허가 예정서를 교부받고 입학 수속을 당해 고등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자 또는 입학 허가 예정자로 발표된 후 입학을 포기하는 자는 전기학교 추가 모집, 후기학교 정시 분할 모집에 재응시할 수 없음을 꼭 알려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 이후에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실 분들은 1층으로 들어오셔서 중앙현관으로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원서 접수처를 잘 보이실 수 있도록 표시해 놓겠습니다. 교내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학생들이 실기고사를 보는 당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과 같이 오시는 경우에 외부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시 진행에 관한 대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입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주 전화로 문의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고나 다른 특성화와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 특별전형 불합격 이후에 다시 일반 전형에 재응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유로 인해서 내신 성적 산출이 불명확할 경우에 어떡하냐는 질문이 종종 오는데요. 이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 전형 불합격 후에 일반고 응시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에 모두 응시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불합격한 후에는 일반 고등학교 응시는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자 전형 혹은 특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첫 번째로 실시되는 특별 전형으로 입학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였다고 해서 꼭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취업과 관련된 설명회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내신 성적의 경우는 본교는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학년과 3학년의 성적을 50%씩 반영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여기에 출결 상황과 봉사활동까지만 성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저희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화면입니다. 또 저희가 입시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 전화를 받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3학년 2학기에 교과 내신을 생기부에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본교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을 보면 원칙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원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실시된 공교육에서 실시된 다양한 평가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차 지필 성적만 있는 경우 혹은 1차 지필과 수행평가 성적의 전부 혹은 수행평가의 일부가 있는 경우 1차 지필 성적은 없으며 수행평가만 있는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를 택일하여서 중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을 의해서 100% 환산해서 성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1차 지필 성적이란 1차 지필, 2차 지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첫 번째 지필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지필 성적이라는 것은 수행평가 점수는 아직 없지만 첫 번째 지필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 1차 지필 성적을 활용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환산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1차 지필도 치렀고 수행평가도 그 교과의 모든 수행평가가 치러졌거나 혹은 수행평가의 일부만 치러졌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평가가 마무리된 과목이 있다면 1차 지필과 수행평가 모두 합산해서 환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 교과가 1차 지필은 아직 치르지 않았고 혹은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과목의 경우는 수행평가 성적 중 일부 혹은 입시 원서를 제출하는 기준으로 치루어진 수행평가가 포함되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환산하고 성적을 반영합니다. 즉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성적란에 그 학생의 일반 교과 성적이 반영되어서 표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성적 처리가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적 처리의 권한은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성적 처리에 대한 권한이 있고 본교는 중학교에서 처리한 성적 처리 결과를 신뢰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성적 처리에 관해서 재학 중인 중학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입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의와 상담을 받고 있지만 3학년 2학기 성적 처리 방식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그 학생의 성적 처리 권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시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저희가 굉장히 전화 문의를 많이 받는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저희와 같은 지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소속된 중학교에서는 크게 문제나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교육청의 경우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사항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것을 3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학년 2학기에 해당 교과의 1차 지필평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적 처리를 하고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바로 저희 학교에 원서를 내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100% 환산해서 2학기 생활기록부의 성적을 반영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반영되지는 않지만 1차 지필을 치르고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성적 통지표를 제출하시면 이것이 3학년 2학기 교과 내신 성적 입력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성적 통지표여야 합니다. 일람표는 불가합니다. 두 번째, 1차 지필평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 기간 내에 1차 지필에 대한 성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차 지필 성적은 제출하실 수 없으므로 그때까지의 실시된 수행평가가 있다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100% 환산점 2학기 생활기록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차 지필도 없고 수행평가를 활용해서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2학기 성적이 없는 것이므로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필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수행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일부 실시되었지만 성적 환산 처리가 다양한 이유로 중학교에서 불가한 경우에는 마찬가지 1학기 성적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학년 2학기 교과 내신 성적은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중학교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게 어려우신 경우는 학교에서 권한을 가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적 처리를 해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는 중학교에서 처리해 주신 성적을 신뢰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린 가, 나, 다 사항이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이것과 관련된 문의의 한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잘 숙지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과 관련해서 예비 합격자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또 불합격 이후에 편입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희 편입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1학년 1학기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원서 제출, 실기고사를 치러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서 1학년 1학기만 의무 입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4인 1실 또는 3인 1실로 운영하고 있고 매 주말에 학생들이 집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퇴소일이라고 해서 꼭 한 번씩은 집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용과 관련해서 비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일단 저희 학교는 등록금은 없고요. 기숙사의 경우 매달 16만 원씩 기숙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의 경우 아침과 저녁을 합쳐서 하루에 13,100원을 내고 있고 20일 동안 한 달에 제공이 됩니다. 주말 급식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42만 2천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소요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학교입니다.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한국애니메이션고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입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과에서 준비한 전공과 입시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